지금 당신은 거기에 앉아 이 화면을 보고 계시겠지요. 하지만 당신은 눈치채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손과 몸에서 1m 가까이 떨어진 곳까지 닿을 만큼 강력한 전자기장이 뿜어져 나오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당신은 태어날 때부터 줄곧 그 힘을 가지고 있었지만 아무도 그 사용법을 가르쳐주지 않았을 뿐입니다. 하지만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은 아무도 알려주지 않는 진실을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왜 인생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고 느끼는 걸까요? 왜 자신에게는 재능이 없다고 생각하게 되는 걸까요? 그것은 당신이 사이드 브레이크를 당긴 채로 달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손은 인체에서 가장 강력한 도구인데도 그 능력의 단 5%밖에 사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페라리를 타고 있으면서 기어를 1단에 놓은 채 왜 남들에게 뒤처지는 걸까 하고 고민하는 것과 같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현실을 바꾸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언젠가 다가올 미래가 아닙니다. 책을 뒤져 읽거나 세미나에 다녀온 후도 아닙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에 어떤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도 내일이라는 하루가 극적으로 바뀝니다. 하지만 한 가지 경고를 드리겠습니다. 한 번이라도 내 손이 가진 진짜 힘을 알게 된다면, 단 한 번이라도 내 의지로 에너지가 흐르는 감각을 맛보게 된다면 두 번 다시 원래대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씨앗이 껍질을 깨고 싹을 틔우듯 당신은 깨어나게 됩니다. 이제 몰랐던 시절로 돌아가 모르는 척할 수는 없습니다. 이 힘을 사용하지 않는 하루는 스스로 가능성을 축소하는 길을 선택하는 것과 같은 일이 됩니다. 주변 사람들을 보십시오. 동료도, 가족도, 심지어 전문가라 불리는 사람들조차 이 가능성을 눈치채지 못하고 있습니다. 손목 끝에 달린 이 훌륭한 도구를 그저 스마트폰을 스크롤하거나 문자를 치는 데에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비밀을 깨달은 사람들은 손을 사용하여 건강을 다스리고 인간관계를 개선하며 환경을 바꾸고 현실 그 자체를 통제하고 있습니다. 그들과 당신의 차이는 재능도 유전자도 아닙니다. 그저 알고 있는가, 그리고 연습하고 있는가의 차이일 뿐입니다. 지금의 자신을 되돌아보십시오. 사라지지 않는 긴장감에 시달리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자도 피로가 풀리지 않으십니까? 나 같은 건 있으나 마나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다고 느끼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자신보다 젊은 사람들이 성공해 나가는 것을 보며 내 전성기는 지났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십니까? 매일 아침 눈을 뜬 순간부터 이미 지쳐있고 하루가 시작되기도 전에 우울함을 느끼지는 않으십니까? 만약 제가 그 모든 원인이 에너지에 있다고 말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막연하고 신비주의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구체적이고 측정이 가능한 과학적인 이야기입니다. 당신의 몸은 전기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신경의 신호도, 심장의 고동도, 생각조차도 모두 정기적인 현상입니다. 세포들은 전자기파 신호로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심장은 뇌보다 5000배나 강한 전자기장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당신의 손, 그 손은 당신 내면의 에너지와 외부의 현실을 연결하는 인터페이스입니다. 당신도 예전에 이것을 느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단지 그것이 무엇인지 몰랐을 뿐입니다. 방에 들어선 순간 공기가 무겁거나 무언가 이상하다고 느낀 적은 없으십니까? 그것은 기분 탓이 아닙니다. 그 공간에 흐트러진 전자기장을 당신의 손이 감지했던 것입니다. 언뜻 보기엔 좋은 사람인데 왠지 거리를 두고 싶어지는 사람을 만났을 때 그것은 뇌가 상대방의 말을 이해하기도 전에 손이 먼저 상대방의 불안정한 에너지 신호를 포착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의 어깨에 손을 얹었을 뿐인데 상대방이 스르륵 긴장을 풀던 순간을 기억하십니까? 단순한 위안이나 스킨십이라고 생각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사실은 훨씬 더 깊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당신의 손이 평온하고 정돈된 전자기장을 상대방에게 보내어 상대방의 흐트러진 신경계에 이렇게 정돈하는 거야 하고 모범을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당신의 손은 태어났을 때부터 계속해서 당신에게 무언가를 전하려고 애써왔습니다. 신호를 받고 에너지를 발산하며 주변의 모든 것에 영향을 미쳐왔습니다. 단지 당신이 그 언어를 배우지 않았을 뿐입니다. 주머니에 슈퍼컴퓨터를 넣고 다니면서 그것을 그저 종이 누름돌로 쓰고 있었던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 60초면 모든 것이 바뀝니다. 이것이 진짜라는 것을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제 말을 믿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당신의 손으로 직접 느끼는 것입니다. 종교적 믿음이나 신념은 필요 없습니다. 그저 체험일 뿐입니다. 자, 지금 하던 일을 멈춰 주십시오. 스마트폰을 들고 있다면 내려놓으십시오. 구부정한 자세라면 허리를 펴고 어깨에 힘을 뺀 뒤 깊게 심호흡을 한번 하십시오. 폐 아래부터 위까지 공기를 가득 채우고 다시 위에서 아래로 전부 내뱉습니다. 자, 이제 두 손을 가슴 앞으로 내밀어 보십시오. 손바닥을 마주보게 하고 15cm 정도 떨어뜨립니다. 손을 붙이지 말고 보이지 않는 공을 쥐고 있는 것처럼 공중에서 평행을 유지해 주십시오. 아무것도 느끼려고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억지로 무언가를 일으키려고 하지 마십시오. 힘을 빼고 그저 편안한 상태로 손바닥에 의식을 집중해 보십시오. 그곳에 무엇이 있는지 느껴보십시오. 10초 정도 지나면 무언가가 변하기 시작합니다. 손 사이에 따뜻함을 느낄지도 모릅니다. 미세한 전기 같은 찌릿한 느낌, 혹은 자석처럼 손이 서로 끌어당기거나 밀어내는 감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손 사이에 공기가 진해지고 밀도가 높아진 것처럼 느끼는 사람도 있습니다. 맥박이 뛰는 듯한 리듬을 느끼는 사람도 있고, 따뜻함이 아니라 서늘함을 느끼는 사람도 있습니다. 무엇을 느끼든 혹은 아직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든 그 감각은 진짜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의식이 감지할 수 있을 정도로 강력해진 두 손 사이의 전자기장입니다. 당신의 손은 태어난 후로 1초도 쉬지 않고 이 필드를 계속 만들어 왔습니다. 아무도 그곳을 보라고 말해주지 않았기에 눈치채지 못했을 뿐입니다. 이 힘은 결코 약하지 않습니다. 과학적으로도 측정이 된 사실입니다. 인체는 항상 50mV의 전기를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심장만 해도 수미터 밖에서 기계로 감지할 수 있을 만큼의 전자기력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와 같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측정이 가능하고 수치화할 수 있는 현실의 전자기 방사입니다. 자, 이제 천천히 두 손을 가까이 붙였다가 떨어뜨려 보십시오. 감각이 어떻게 변하는지 느껴보십시오. 가까이 다가가면 강하고 격렬하게 응축됩니다. 멀어지면 퍼지고 옅어지며 그 범위가 넓어집니다. 당신은 지금 보이지 않는 에너지 필드가 서로 간섭하는 것을 물리적으로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닥불의 열기나 자석의 반발력을 느끼는 것과 같을 정도로 매우 현실적인 일입니다. 만약 지금 당장 느껴지지 않더라도 괜찮습니다. 당신의 신경은 수십 년 동안 이 정보를 불필요한 소음으로 걸러내왔습니다. 시끄러운 파티장에서 대화를 알아들으려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소리는 그곳에 있습니다. 귀는 그 소리를 잡아내고 있습니다. 단지 뇌가 아직 잡음과 구별해내지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손의 위치를 그대로 유지해 주십시오. 평소처럼 호흡하며 너무 애쓰지 말고 감각이 저절로 찾아오기를 기다리십시오. 자, 이제 오기 시작했군요. 지금 느끼고 계실 겁니다. 손바닥 사이에 느껴지는 그 따뜻하고 찌릿한 자석 같은 맥동을 말입니다. 이 순간 모든 것이 변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더 이상 이론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은 할 수 있지만 나는 할 수 없는 일도 아닙니다. 이것이야말로 지금 이 순간 당신의 감각으로 직접 포착해낸 당신의 손이 만들어내는 에너지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에너지를 느낄 수 있다면 그것을 움직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움직일 수 있다면 사용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사용할 수 있다면 내 몸 상태도 정신 상태도 환경조차도 바꿀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 지금까지 믿어왔던 한계라는 것은 모두 거짓이었다는 뜻이 됩니다. 당신은 결코 무력하지 않습니다. 막다른 길에 다다른 것도 아닙니다. 인생을 바꾸기에 너무 늙은 것도 아니고 너무 지쳐있는 것도 아닙니다.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던 도구의 단 5%밖에 쓰지 않았을 뿐입니다. 이제부터 남은 95%에 접근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왜 학교에서는 이것을 가르쳐주지 않았을까요? 왜 의사는 말해주지 않았을까요? 인류가 수천 년에 걸쳐 전 세계에서 사용해온 기술인데 왜 상식이 되지 못했을까요? 정답은 간단합니다. 만약 당신이 자신의 손을 사용해 에너지를 조절하고 신경을 안정시키며 스스로 상태를 바꿀 수 있게 된다면 그들이 팔아치우려는 상품의 절반은 필요가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만약 잠들기 전에 손을 쓰는 것만으로도 깊은 안정을 취하고 잠들 수 있다면 수면제도 비싼 베개도 필요 없겠지요. 사회 시스템은 당신을 강하게 만들도록 설계되어 있지 않습니다. 당신을 의존하게 만들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에너지를 스스로 조절하고 인생을 통제할 수 있는 강력한 인간은 그들에게 있어 최악의 고객입니다. 물건을 사지 않고 기계에 의존하지 않으며 그들이 하라는 대로 고분고분 따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식은 교묘하게 감춰져 왔습니다. 거창한 음모라기보다는 의도적으로 짜인 시스템에 의해서 말입니다. 에너지 이야기를 하면 비과학적이다, 사이비다 라며 낙인을 찍습니다. 손으로 치유하는 이야기를 하면 플라세보 효과다, 수상하다며 잘라버립니다. 하지만 한편으로 스마트폰 제조사들은 당신의 손에서 전자기장이 나오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터치스크린이 반응하도록 설계된 것입니다. 병원의 MRI 같은 검사기계도 전자기장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기술업계는 당신의 손의 원리를 이용하여 막대한 부를 얻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 자신에게는 그 사용법을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당신이 스스로의 힘을 깨닫는 순간 그들의 시스템에 있어 위험한 존재가 되기 때문입니다. 어린 시절을 떠올려 보십시오. 3살이나 4살 무렵 누군가가 아파할 때 무의식적으로 손으로 만지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친구가 무릎이 까졌을 때 손을 대주거나
가족이 두통을 호소할 때 이마를 만져주거나 반려동물이 아플 때 안아주었던 일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해서 상대방이 조금 편안해졌던 적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어른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냥 우연일 뿐이야. 기분 탓이야. 착하기도 하지라며 말입니다. 당신의 손이 본능적으로 알고 있던 힘을 믿지 않도록 세뇌당한 것입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당신은 잊어버렸습니다. 의식과 손의 에너지를 연결하는 신경회로는 사용되지 않은 채 잠들어 버렸습니다.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휴면 상태에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지금 당신은 어른이 되어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발생하는 온갖 문제들에 직면해 있습니다. 긴장, 피로, 스트레스, 불안,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감각들. 나이를 먹는다는 건 원래 이런 거라며 포기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이런 불편함과 평생 안고 가야 한다고 믿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하지만 무릎이 까진 아이를 보십시오. 가장 먼저 무엇을 하는지 그곳에 손을 얹습니다. 누군가에게 배웠기 때문이 아닙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알고 있는 것입니다. 손은 치유하고, 손은 영향을 미치며, 손은 에너지를 움직인다는 것을 말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잊도록 훈련받았을 뿐입니다. 오늘 밤 당신은 다시 기억해낼 것입니다. 아까 당신의 두 손 사이에 흐르는 에너지를 느끼면서 증명하셨지요. 다음은 그 에너지를 사용하여 자기 자신의 무언가를 현실에서 직접 바꿔보겠습니다. 내일 아침 눈을 떴을 때 확연히 차이를 알 수 있는 그런 현실적인 변화 말입니다. 지금 당신을 괴롭히고 있는 고민거리 하나를 떠올려 보십시오. 인생 최대의 고민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우선은 연습이니까요. 인생 최대의 고민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인생 최대의 고민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우선은 연습이니까요. 인생 최대의 고민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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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생 최대의 고민이 아니어도 오랜 책상머리 업무로 인한 어깨 결림 생각에 꼬리를 물어 잠들지 못하는 밤, 가슴을 짓누르는 불안감, 지긋지긋한 두통, 혹은 만사가 귀찮게 느껴지는 만성적인 피로, 결정하셨습니까? 좋습니다. 이제부터 3분 동안 그것을 바꿔보겠습니다. 아무에게도 방해받지 않는 조용한 장소를 찾아주십시오.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집중해서 하는 3분의 연습이 대충 하는 3시간의 연습보다 훨씬 낫습니다. 편안한 자세로 앉아주십시오. 의자라면 발바닥을 바닥에 붙이고, 소파나 침대라면 허리를 어느 정도 곧게 펴주십시오. 엄격한 자세를 취할 필요는 없지만 에너지가 신경을 따라 부드럽게 흐를 수 있도록 척추는 가볍게 세워두는 것이 좋습니다. 눈을 감습니다. 3번, 깊게 심호흡을 합니다. 정말로 아주 깊은 호흡이어야 합니다. 평소에 쉬는 얕은 숨이 아닙니다. 배꼽 아래에서 풍선을 부풀린다는 느낌으로 먼저 배를 채웁니다. 다음으로 가슴을 그리고 쇄골까지 공기를 가득 채웁니다. 몸통 전체가 확장되는 것을 느껴보십시오. 4초 동안 숨을 멈추고 혈액에 산소가 스며드는 것을 느낍니다. 그리고 6초에 걸쳐 아주 천천히 마지막 한 방울까지 숨을 모두 내뱉습니다. 지금 당신은 대단히 중요한 일을 해냈습니다. 그 호흡법으로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된 것입니다. 이것은 몸을 진정시키고 치유하며 회복시키는 신경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항상 교감 신경이 우위인 상태로 살아가기 때문에 이 회복 모드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당신은 단 30초 만에 그 스위치를 바꾼 것입니다. 우리 몸에는 스트레스 모드와 회복 모드라는 두 가지 상태밖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스트레스 모드에서는 회복도 치유도 할 수 없습니다. 몸의 모든 자원이 싸우거나 도망치는 데 사용되기 때문입니다. 깊고 천천히 호흡함으로써 뇌에게 이제 안전하다, 치유를 시작해도 좋다는 신호를 보내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준비는 끝났습니다. 지금부터 사용할 기법의 효과가 10배로 높아질 것입니다. 자, 이제 가슴 앞에서 두 손을 마주보게 해주십시오. 30cm 정도 떨어뜨립니다. 조금 전 느꼈던 손바닥 사이에 따뜻함, 찌릿함, 자석 같은 감각을 다시 한번 찾아보십시오. 신경이 그 패턴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보다 더 빨리 느껴질 것입니다. 만약 곧바로 느껴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손바닥을 10초 동안 강하게 비벼보십시오. 이렇게 하면 혈류와 전자기력이 활성화됩니다. 그리고 다시 손을 떼고 자세를 취합니다. 감각이 훨씬 또렷하게 느껴질 것입니다. 그 감각이 강해진다면 그것이 바로
당신의 전자기장이 정돈되어 감지할 수 있게 되었다는 신호입니다. 이제부터가 진짜입니다. 아까 골랐던 고민거리를 떠올려 주십시오. 그 어깨의 통증, 수면 문제, 불안 두통을 아주 구체적으로 상상해 보십시오. 몸의 어느 부위에서 느껴지십니까?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날카로움, 무거움, 뜨거움, 차가움, 옥죄어 오는 느낌들. 아직 억지로 고치려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판단하지도 말고 그저 거기에 있다고 인정하며 의식을 집중해 보십시오. 대부분의 사람들은 불쾌감으로부터 도망치려고 합니다. 통증이나 긴장감을 느끼는 순간 주의를 돌리거나 약으로 억누르거나 무시해버립니다. 하지만 불쾌감은 정보입니다. 몸이 무언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변화시키기 전에 먼저 그곳에 무언가가 존재함을 인정해야 합니다. 자, 이제 두 손 사이에 있는 에너지를 따스한 치유의 빛이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마음속으로 가능한 한 밝게 떠올려 봅니다. 색깔을 입혀도 좋습니다. 황금색, 하얀색, 푸른색 등 당신이 치유된다고 느끼는 색깔로 말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망상이 아닙니다. 빛을 상상하면 뇌는 관념 운동 반응이라는 메커니즘을 통해 실제로 그 부위의 혈류를 증가시킵니다. 혈류가 늘어나면 산소가 늘어나고 열이 발생하며 전자기 활동이 활발해집니다. 상상력을 사용하여 실제의 생리 현상을 통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손바닥에 온기가 더해지는 것을 느껴보십시오. 빛이 더 강해지는 것을 느껴보십시오. 그럼 천천히 그 손을 문제가 있는 부위로 가져갑니다. 어깨 결림이라면 어깨로, 불안감이라면 가슴으로, 두통이라면 관자놀이나 이마로, 피로감이라면 명치, 즉 갈비뼈 아래의 부드러운 부분으로 치유의 빛이라는 상상을 유지한 채 천천히 손을 움직입니다. 서두르지 말고 10초에 걸쳐 목표 부위로 가져가며 환부에 직접 닿을 필요는 없습니다. 몸에서 3에서 5cm 떨어진 곳에서 멈춰 주십시오. 손바닥에서 치유의 빛이 환부로 흘러들어가는 이미지를 계속 유지합니다. 아까 했던 그 호흡을 계속해 주십시오. 4초 동안 들이마시고 4초 동안 멈춘 후 6초 동안 내뱉습니다. 여기가 가장 중요합니다. 잘 들어주십시오. 억지로 고치려고 하지 마십시오. 힘을 주지도 말고 손이나 팔을 긴장시키지도 마십시오. 얼굴을 찡그리며 몸을 비틀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손을 얹고 치유의 빛을 상상하며 자연스럽게 호흡하는 것입니다. 왜 이것이 중요할까요? 긴장감은 에너지의 흐름을 가로막기 때문입니다. 힘을 주면 혈관이 수축하고 근육이 굳어지며 전자기장이 흐트러집니다. 이 기법의 핵심은 힘이 아니라 조화입니다. 편안한 상태에서의 집중. 이것이 바로 비결입니다. 의식은 환부에 단단히 고정화돼 몸은 편안하게 이완되어 있는 상태. 당신의 손은 전자기장을 그 한 점으로 모으는 렌즈입니다. 의식을 집중함으로써 혈류가 증가하고 산소와 영양분, 그리고 면역세포가 환부로 전달됩니다. 그리고 당신의 손에서 나오는 정돈된 전자기파 패턴이 환부에 흐트러진 패턴을 동조시키고 재구성하게 만듭니다. 두 개의 소리곱새를 가까이 두면 진동이 공명하며 같아지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이 상태로 2분 동안 유지합니다. 단 2분이지만 그저 손을 대고 호흡만 하고 있으면 꽤 길게 느껴질지도 모릅니다. 생각이 방황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바보 같아. 제대로 하고 있는 걸까? 아무것도 안 느껴져. 문자 답장해야 하는데 저녁은 뭐 먹지? 그런 잡념들은 하늘을 흘러가는 구름처럼 그냥 흘려보내십시오. 싸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저 알아차린 뒤 의식을 다시 손으로 되돌리면 됩니다. 호흡으로 되돌립니다. 빛의 이미지로 되돌립니다. 의식이 벗어날 때마다 다시 끌고 옵니다. 이것이 바로 집중력 훈련이자 에너지 작업의 핵심입니다. 2분이 지나면 타이머를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천천히 손을 뗍니다. 심호흡을 하고 눈을 뜬 뒤 손을 가볍게 털어주십시오. 자, 이제 환부의 상태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너무 큰 기대를 갖지 말고 객관적으로 무엇이 변했는지 그저 관찰해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즉각적인 변화를 느낍니다. 긴장이 풀렸다.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어도 확실히 부드러워졌다. 통증 강도가 10단계 중 7에서 4로 떨어졌다. 두통이 가라앉았다. 피로감이 조금 가벼워졌고 조명 스위치를 20% 정도 올린 것처럼 밝아졌다. 만약 큰 변화를 느끼지 못했더라도 그것은 지극히 정상입니다. 특히 처음 해보는 경우라면 수십 년 동안 잠들어 있던 시스템을 깨우는 중이기 때문에 신경회로가 연결되고 몸이 이 기술을 기억해낼 시간이 필요합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에 한 번 더, 그리고 내일 아침에 다시 한번 시도해 보십시오. 세 번째 시도에는 분명 변화를 알아차리게 될 것입니다. 제 말을 믿어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 시험해 보시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만약 당신이 건성으로 하지 않고 진지하게 의식을 집중하여 이 과정을 해냈다면 지금 이 순간 분명히 느끼고 계실 것입니다. 무언가가 변했다는 것을 말입니다. 문제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을지 몰라도
그 질감이 달라졌습니다. 조용해지고 격렬함이 줄어들었으며 더 이상 나를 지배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곳에 틈이 생긴 듯한 느낌입니다. 그것을 해낸 것은 제가 아닙니다. 치유사도 전문가도 아닌 당신 자신이 당신의 손과 호흡과 집중력으로 해낸 것입니다. 당신은 지금 엄청난 사실을 증명했습니다. 스스로가 자신의 상태에 대해 결코 무력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말입니다. 당신은 피해자가 아닙니다. 당신에게는 도구가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갖추어져 있었고 그 기능이 증명되었으며 늘 그곳에 존재해왔던 도구, 당신이 다시 기억해내기만을 기다리고 있던 도구입니다. 왜 이것이 효과가 있는지, 우리 몸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그 원리를 이해하면 효과는 더욱 높아지며 머릿속에서 에이 그런 게 어딨어 라고 속삭이는 회의적인 목소리를 잠재울 수 있습니다. 심장은 몸에서 반경 1m 이상으로 퍼져나가는 전자기장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것은 신비로운 에너지가 아니라 기계로 측정할 수 있는 물리적인 전자기파입니다. 하트메스 연구소는 30년 이상 이 현상을 연구해왔습니다. 그들은 방의 반대편에서도 심장의 전자기 신호를 측정해낼 수 있습니다. 당신이 스트레스나 불안, 분노를 느끼고 있을 때 이 파형은 혼돈스럽고 흐트러진 형태가 됩니다. 반대로 평온하며 감사나 사랑을 느끼고 있을 때 파형은 규칙적이고 아름다운 리듬을 그립니다. 팔의 끝에 달린 손은 이 전자기장에 초점이 됩니다. 손에는 입술과 생식기를 제외한 몸의 그 어느 부위보다도 많은 신경 말단이 모여 있습니다. 이러한 고밀도의 신경 덕분에 손은 믿을 수 없을 만큼 예민한 수신기이자 강력한 송신기가 되는 것입니다. 통증이나 이상이 있는 부위에 손을 얹으면 동시에 몇 가지 일들이 일어납니다. 첫째, 집중함으로써 신경혈관 결합이라는 과정이 일어나 손으로 혈류가 모여듭니다. 뇌는 의식을 집중한 곳으로 혈액을 보내기 때문입니다. 피가 늘어나면 산소도, 열도, 전자기력도 함께 늘어납니다. 손은 물리적으로 따뜻해집니다. 온도계로 측정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기분 탓이 아니라 실제로 온도가 올라가는 것입니다. 둘째, 손에서 나오는 전자기장이 정돈된 상태가 됩니다. 이 정돈된 자기장이 그 아래에 있는 조직의 자기장과 간섭을 일으킵니다. 건강한 조직은 정돈된 자기장을 가지고 있지만 상처를 입거나 긴장한 조직의 자기장은 흐트러져 있습니다. 정돈된 자기장을 흐트러진 자기장에 가까이 가져가면 동조 현상이 일어납니다. 소리곱새와 똑같습니다. 하나의 소리곱새를 올린 뒤 멈춰있는 소리곱새에 가까이 가져가면 공명하여 같은 주파수로 진행동하기 시작합니다. 흐트러진 조직은 당신의 손이 발산하는 정돈된 패턴에 맞춰 스스로를 재구성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마법이 아닙니다. 공명이라는 물리학의 법칙입니다. 셋째, 의식적인 집중을 통해 환부로 가는 혈류가 증가하고 치유를 위한 자원인 산소 영양분 면역세포가 모여듭니다. 그저 막연하게 에너지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물리적인 치유물질을 의식을 사용하여 특정 부위로 유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넷째,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깊고 천천히 하는 호흡이 부교감신경을 활성화시킵니다. 자율신경에는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있습니다. 현대인의 90%는 항상 엑셀러레이터를 끝까지 밟은 전투 모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는 혈액이 근육으로 몰리고 내장 기능이나 신체 회복 기능은 뒷전으로 밀려납니다. 면역력은 떨어지고 염증은 늘어납니다. 하지만 내뱉는 숨을 길게 하는 깊은 호흡을 하면 부교감신경이라는 브레이크가 걸립니다. 심박수가 떨어지고 혈압이 낮아지며 혈류가 내장과 신체 복구 시스템으로 되돌아갑니다. 몸이 생존 모드에서 치유 모드로 물리적인 전환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의 위치만큼이나 호흡이 중요한 것입니다. 올바른 호흡 없이는 스트레스 모드인 상태 그대로 치유하려고 애쓰는 꼴이 됩니다. 마개를 열어둔 채 욕조에 물을 받으려는 것과 같습니다. 호흡이 그 마개를 닫아줍니다. 이로써 마침내 당신이 손으로 끌어모은 자원들이 스트레스 처리가 아닌 진정한 신체 복구에 쓰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효과가 있는 이유입니다. 단순한 플라세보 효과가 아닙니다. 믿음을 가지면 효과는 커지지만 본질적으로는 인체의 생리학적 메커니즘을 의도적으로 증폭시켜 활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놀라운 것은 연습하면 할수록 이 신경회로가 더욱 굵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처음에는 몸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잘 알지 못합니다. 뇌와 손의 에너지를 연결하는 신경회로가 아직 가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10번을 반복하면 회로가 이어지기 쉬워집니다. 100번을 반복하면 몸은 즉각적으로 반응하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의 기술입니다. 피아노나 농구, 외국어와 마찬가지로 연습하면 할수록 더 능숙해지고 더 강력해집니다. 그리고 자신의 에너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게 되면 아주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몸 밖에 있는 에너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게 된다는 점입니다. 당신의 손은 공간, 물건, 마시는 물, 음식, 그리고 상대방이 마음을 열고 있다면 다른 사람에게도 영향을 미칩니다.
오늘 밤 당신의 상식을 뒤집을 실험을 하나 해보겠습니다. 컵에 수돗물을 한 잔 따라서 테이블 위에 올려두십시오. 컵에 닿지 않도록 양손으로 감싸듯이 손을 가져갑니다. 눈을 감고 아까 그 호흡을 합니다. 4초 동안 들이마시고 4초 멈춘 뒤 6초 내뱉습니다. 내쉬는 숨과 함께 손바닥에서 따뜻한 빛이 물속으로 흘러들어가는 모습을 상상해 주십시오. 물 분자가 가지런히 정렬되고 반짝반짝 빛나며 활성화되는 모습을 떠올립니다. 왜 물일까요? 물은 지구상에서 전자기장의 영향을 가장 받기 쉬운 물질이기 때문입니다. 물 분자는 극성, 즉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가지고 있어서 작은 자석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외부의 전자기장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배열을 바꿉니다. 이 과정을 정확히 3분 동안 해주십시오. 중간에 생략하거나 대충 하지 마십시오. 물에 온전히 집중해 주십시오. 3분이 끝나면 그 물을 마셔보십시오. 그냥 꿀꺽 삼키지 말고 천천히 음미해 보십시오. 맛이 어떻습니까? 입에 닿는 느낌은 어떠신가요? 많은 사람들이 물이 순해졌다, 날카로운 맛이 사라졌다, 부드러워졌다고 말합니다. 몸속으로 스르륵 스며드는 느낌이 들 것입니다. 물을 마신 순간 에너지가 솟아나는 것을 느끼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것은 플라세보 효과가 아닙니다. 눈을 가리고 하는 실험에서도 증명할 수 있습니다. 똑같은 물을 2개의 컵에 담고 한쪽에만 3분 동안 에너지를 보낸 뒤 어느 쪽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맛을 비교해 보십시오. 대부분의 경우 어느 쪽에 에너지가 들어간 물인지 단번에 맞출 수 있습니다. 맛이 확연하게 다르기 때문입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체내에서 느껴지는 감각이 다르다는 점입니다. 당신은 전자기적인 영향력을 사용하여 물의 분자 구조를 재배열한 것입니다. 워싱턴 대학교의 제럴드 폴락 박사는 이것을 제사의 물의 상, 즉 구조화된 물이라 부르며 연구하고 있습니다. 혼돈스러운 상태가 아니라 질서 정연하게 늘어선 물 분자. 구조화된 물은 일반적인 물과는 다른 성질을 가집니다. 에너지를 간직하기 쉽고 생체 조직과의 친화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몸은 70%가 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혈액도, 세포도, 조직도 대부분이 물입니다. 다시 말해, 당신은 세포 활동이 이루어지는 환경 그 자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대단히 중대한 사실입니다. 체내의 모든 화학 반응은 물속에서 일어납니다. 세포 간의 신호도, 영양분도, 노폐물도 모두 물을 매개로 하여 이동합니다. 물의 구조를 바꿀 수 있다는 것은 체내의 모든 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물을 바꿀 수 있다면 방 안의 공기와 에너지도 바꿀 수 있습니다. 공간 역시 물과 마찬가지로 전자기적인 패턴을 기억합니다. 지금 집안의 아무 방에나 들어가서 그 한가운데에서 보십시오. 손을 어깨 높이까지 올리고 손바닥을 바깥쪽으로 향하게 합니다. 눈을 감고 천천히 그 자리에서 한 바퀴를 돌아보십시오. 바라보는 방향마다 느껴지는 감각이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어떤 방향은 무겁고 끈적한 저항감이 느껴질지도 모릅니다. 다른 방향은 가볍고 해방된 느낌이 들 수도 있습니다. 차가움이나 어두움 혹은 따스함이 느껴지는 곳도 있을 것입니다. 상상이 아닙니다. 가구의 배치 전자기기, 그곳에서 일어났던 과거의 감정적인 사건들, 방의 형태 등이 만들어낸 전자기장의 패턴을 감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다툼을 했던 방에는 그 거칠고 날카로운 파동이 남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며 일했던 책상 주변에는 긴장의 패턴이 쌓입니다. 침대에서 고민을 거듭했다면 그 찌꺼기가 남습니다. 이것들은 먼지처럼 쌓여 공간을 무겁고 압박감 있는 곳으로 만듭니다. 가장 무겁게 느껴지는 방향을 향해서 주십시오. 가슴 앞에서 두 손을 모은 뒤 그 무거운 방향을 향해 양손을 훅 하고 밀어냅니다. 3번 반복해 주십시오. 물리적으로 무거운 물건을 밀어내듯이 강한 의도를 가지고 나는 이 정체된 에너지를 쓸어버릴 흐름을 만들겠다고 마음속으로 염원하면서 말입니다. 이것은 손으로 연기를 흩어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새로운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고여있는 정체된 공기를 휘젓고 분산시켜 재구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방을 돌아보십시오. 아까 무겁게 느껴졌던 곳이 가볍고 중립적인 상태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정체되어 있던 패턴을 부수고 자연스러운 흐름을 되찾은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잠이 잘 오는 방과 그렇지 않은 방의 차이입니다. 활력을 얻는 장소와 피로를 느끼는 장소의 차이입니다. 이제부터 당신은 의식적으로 자신의 공간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잠자리에 쉽게 들지 못하는 분들은 오늘 밤 침실에서 이 방법을 써보십시오. 무거운 공기를 브러쉬로 털어내듯 손으로 깨끗하게 비워낸 뒤에 잠자리에 드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공기가 가벼워져서 놀라울 정도로 편안하게 잠들 수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간단하지 않습니까? 직접 시험해보고 느껴보면 그만입니다. 기본을 이해하셨으니 이제 가장 효과적인 5가지 핸드 포지션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들은 그저 아무렇게나 취하는 자세가 아닙니다.
수천 년의 전통과 최신 전자기장 역학에 기반한 가장 강력한 자세입니다. 첫 번째 포지션 하트 리셋. 오른손을 가슴 한가운데, 심장 위에 얹고 왼손을 그 위에 포갭니다. 이것은 몸에서 가장 강력한 전자기장 발생원인 심장과 손을 직접 연결하는 자세입니다. 이곳에 손을 얹음으로써 당신은 자신의 배터리에 직접 플러그를 꽂게 되는 것입니다. 감정적으로 압도되었을 때, 불안할 때, 고독할 때, 혹은 머리로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나오지 않을 때 사용하십시오. 심장은 뇌가 아직 알지 못하는 해답을 알고 있습니다. 천천히 호흡하며 3분 동안 유지합니다. 아무것도 기대하지 말고 그저 느껴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즉각적으로 마음이 진정되는 것을 느낍니다. 눈물이 나거나 하품 혹은 한숨이 나올 수도 있는데 그것은 억눌려 있던 감정 에너지가 해방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참지 말고 흘려보내 주십시오. 두 번째, 포지션 파워 센터. 두 손을 명치, 즉 갈비뼈 아래와 배꼽 사이에 얹습니다. 이곳에는 제2의 뇌라 불리는 태양신경총이 있으며 1억 개 이상의 뉴런이 모여 있습니다. 이곳은 의지력, 자신감, 그리고 개인적인 힘의 원천입니다. 지쳐 있을 때, 포기하고 싶을 때, 무력감이 들 때, 혹은 용기가 필요한 순간이 오기 전에 사용하십시오. 배가 부풀어 오르도록 이곳으로 깊게 호흡을 불어넣습니다. 들이마시는 숨에 대지로부터 에너지를 빨아들여 이곳에 저장하는 상상을 합니다. 내쉬는 숨에 그 에너지가 전신으로 퍼져나가는 상상을 합니다. 이것을 3분 동안 하면 마음이 든든해지고 힘이 넘쳐나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 포지션 마인드 클래리파이. 사고의 명료화. 손끝을 관자놀이 즉 눈 옆에 평평한 부분에 댑니다. 눈을 감고 강하게 누르지 않은 채 살짝 닿을 정도로만 유지하며 머리가 굳었을 때, 생각이 정리되지 않을 때, 불안감으로 잡념이 폭주할 때 사용합니다. 손끝에서 정돈된 신호가 전달되어 혼돈스러운 사고 회로를 가라앉히는 모습을 상상해 주십시오. 60초도 채 지나지 않아 뇌 속의 잡음이 조용해지고 시야가 맑아지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네 번째 포지션 슬립 인듀서. 숙면 유도 위를 보고 반듯하게 누운 뒤 한 손은 심장에 다른 한 손은 배꼽 아래의 단전에 얹습니다. 상반신과 하반신의 에너지 센터를 연결하여 보호받고 있다는 안도감을 만들어내는 자세입니다. 잠들지 못하는 밤에 가장 좋습니다. 위에 있는 손은 신경을 진정시키고 아래에 있는 손은 안도감과 그라운딩, 즉 안정감을 줍니다. 깊은 수면의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아래에 놓인 손이 오르락 내리락 하도록 아랫배로 깊게 호흡해 주십시오. 의식을 손과 몸이 맞닿은 면에 계속 집중합니다. 내일 걱정거리가 떠오르면 다시 의식을 손으로 되돌립니다. 어느새 눈을 뜨면 아침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다섯 번째 포지션 텐션 릴리서. 긴장 해소. 몸에서 가장 심하게 뭉쳐있는 곳, 어깨나 목, 허리 등에 한 손을 얹고 그 위에 다른 손을 포갭니다. 긴장감이 느껴지면 더 심해지기 전에 즉시 실행하십시오. 손을 얹고 천천히 호흡합니다. 중요한 것은 숨을 내쉴 때마다 그 부위를 의식적으로 이완시키는 것입니다. 억지로 푸는 것이 아니라 얼음이 녹아내리듯이 자연스럽게 풀리도록 허용하는 감각입니다. 스트레칭이나 마사지보다 훨씬 빠르고 몸속 깊은 곳부터 부드럽게 풀립니다. 이 5가지를 마스터하면 살면서 마주하는 대부분의 상황에 대처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 매일 연습을 계속해 나가다 보면 4일이나 5일째쯤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다. 그것은 아무런 효과도 나타나지 않는 날입니다. 순서대로 따라해도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습니다. 따뜻함도 변화도 반응도 없습니다. 완벽한 침묵입니다. 그러면 머릿속에서 회의적인 목소리가 속삭입니다. 거봐, 역시 그냥 기분 탓이었어. 플라세보 효과가 끝난 것뿐이야. 바보 같으니 이제 그만두자라고 말입니다. 이곳이 바로 운명의 갈림길입니다. 90%의 사람들은 여기서 포기합니다. 하지만 잘 들어주십시오. 그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는 날에 몸속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근력 운동과 똑같습니다. 월요일에 벤치프레스를 하면 화요일과 수요일에는 근육통으로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약해진 듯한 기분이 듭니다. 하지만 근육은 그렇게 쉬고 있는 동안 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너지 작업도 완전히 똑같습니다. 강하게 느껴지는 날은 훈련하는 날입니다.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는 날은 통합의 날입니다. 신경이 새로운 회로를 다시 연결하고 그 변화를 몸에 정착시키는 기간인 것입니다. 의식의 수준에서는 무반응으로 보이지만 수면 아래에서는 대규모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멈추는 것은 근육통이 생겼다고 헬스장 다니기를 그만두는 것과 같습니다. 통합의 날에 포기해버리면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됩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더라도 3분 동안의 연습을 계속한다면 신경에게 이렇게 전달하는 셈이 됩니다. 이것은 중요한 일이야. 내 기분과 상관없이 계속할 거야 라고 말입니다. 그 일관성에 몸은 응답합니다. 7일이나 14일째가 되면 다시 감각이 돌아옵니다.
이전보다 훨씬 강하고 굵어진 느낌과 함께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던 그날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테스트였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그저 손쉬운 속임수만 찾는 사람과 진심으로 인생을 바꾸고 싶은 사람을 걸러내는 시험인 것입니다. 이런 말씀은 드리고 싶지 않지만 진정한 변화란 원래 지루하고 평범한 법입니다. 영화처럼 극적인 장면이 아니라 매일 똑같고 단순한 일을 반복하는 지루한 작업입니다. 하지만 그 꾸준하고 평범한 축적만이 진짜 마법을 일으킵니다. 열흘에서 2주일 정도 지났을 무렵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옵니다. 절대 부정할 수 없는 체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반년 만에 아침까지 단 한 번도 깨지 않고 푹 잤다거나 50견이 어느새 사라졌다거나 예전 같았으면 공황 상태에 빠졌을 회의에서 왠지 나 혼자만 침착함을 유지했다거나 누군가 새치기를 해도 화가 나지 않고 평온함을 유지했다거나 바로 그 순간 당신은 깨닫게 됩니다. 이것은 기분 탓이 아니야. 내 인생의 운영체제가 새로 쓰이고 있어. 라며 신념이 확신으로 바뀌는 순간입니다. 이제 다른 사람의 증명 따위는 필요 없습니다. 내 몸이, 내 생활이, 내 반응이 변했다는 움직일 수 없는 증거가 있기 때문입니다. 과학자가 뭐라고 하든, 회의론자가 뭐라고 하든 상관없습니다. 당신 자신이 직접 겪은 사실은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과연 효과가 있을까 하며 시험해보던 단계를 지나 얼마나 활용할 수 있을지 실험하는 단계로 들어섭니다. 5분을 하면 어떻게 될까? 업무 전에 해보면, 식사 전에 해보면, 자연 속에서 해보면 어떨까 하며 당신은 스스로를 연구하는 에너지 과학자가 됩니다. 3주쯤 지나면 이것은 더 이상 특별한 연습이 아니라 양치질처럼 아주 당연한 습관이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가장 먼저 가슴에 손을 얹고 나의 의도를 설정합니다. 그 30초가 그 이후의 16시간을 결정합니다. 오후에 졸음에 커피를 찾는 대신 파워센터로 보내는 호흡으로 대처하고 상사와의 까다로운 면담 전에 화장실에서 30초 동안 손을 모아 내면의 중심을 되찾습니다.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게 됩니다. 계산대에서 기다리는 동안 스마트폰을 보는 대신 손끝을 맞대고 자신의 회로를 정돈합니다. 이것이 바로 달인의 모습입니다. 화려한 마법을 쓰는 것이 아닙니다. 일상의 모든 빈틈에 이 원리를 녹여내는 것입니다. 이것은 복리와도 같습니다. 하루 1달러의 저축도 30년을 계속하면 막대한 금액이 됩니다. 잠들기 전 단 3분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한 달이면 90분, 1년이면 18시간, 5년이면 100시간의 신경훈련이 됩니다. 5년 후 당신의 몸과 정신은 지금의 당신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도 알아차리기 시작합니다. 왠지 요즘 분위기가 달라졌네. 엄청 당당해 보이는데 대체 비결이 뭐야 하고 말입니다. 그때 사실대로 가르쳐 줄지 아니면 그저 웃으며 건강에 신경 쓰고 있을 뿐이라고 말할지는 당신의 자유입니다. 지금 당신은 문 앞에 서 있습니다. 한쪽 길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입니다. 통증과 피로를 참고 견디며 상황에 휘둘리고 내게는 아무런 힘이 없다고 믿으며 살아가는 인생. 다른 한쪽은 새로운 인생입니다. 자신의 상태를 스스로 통제하고 몸에 이상이 생기면 즉각 대처하며 나만의 에너지를 자유자재로 다루는 인생. 그 갈림길은 단 3분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에 3분. 오직 그것뿐입니다. 오늘 밤 시도해보고 내일을 바꿀 것인가? 아니면 이 영상을 닫고 다시 스마트폰을 스크롤하며 지금까지와 똑같은 내일을 맞이할 것인가? 5년 후에도 같은 침대에 누워 피곤하다라고 생각하며 잠들 것인가? 선택은 당신의 몫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당신의 손은 이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메커니즘은 이미 작동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잊고 있었던 힘을 다시 기억해내는 것뿐입니다. 스위치를 켜는 것만으로 모든 것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오늘 밤 딱 한 번만 시도해 보십시오. 속는 셈 치고 신경 쓰이는 부위에 손을 얹은 뒤 3분 동안 그 호흡을 하는 것뿐입니다. 만약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저 3분을 낭비하는 것뿐입니다. 하지만 만약 무언가가 일어난다면 당신은 평생 사용할 수 있는 보물을 손에 넣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댓글창에 이렇게 적어주십시오. 에너지 통제 마스터라고 말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주문이 아닙니다. 이것은 자기 자신을 향한 선언입니다. 나는 해낼 것이다. 작심삼일로 끝내지 않겠다. 반드시 마스터하겠다. 라는 잠재의식을 향한 명령입니다. 이 댓글을 남기는 사람이 실제로 행동에 나서고 반년 뒤에 인생을 바꿔내는 사람들입니다. 그때 이 영상을 보길 잘했다고 웃을 것인가? 그때 해둘 걸 그랬다며 후회할 것인가? 그 차이는 지금 손가락을 움직이는가 아닌가에 달려 있습니다. 당신의 손은 당신이 깨어나기만을 아주 오랫동안 기다려왔습니다. 오늘 밤이 바로 그 밤입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